통째를 가지고 뭔가를 제일 잘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제일 잘합니다. 효소는 이미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고요. 콜라겐 요즘에 에버콜라겐이 조금 밀려가지고 요즘에 좀 1등을 한번 했었는데 바로 또 뺏겨가지고 지금 2등하고 있어요. 하지만 잘하는 겁니다. 콜라겐을 머리카락의 9억 분의 1로 쪼개요. 머리카락 굵기의 9억 분의 1로 8억 7천 분의 1로 쪼개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화장품에 집어넣으면 그게 얼굴 속에 들어갑니다. 투나무 500달러. 세계에서 500달러짜리 콜라겐을 만드는 회사가 몇 개 안 돼요. 유럽에 하나 있고 일본에 하나 있고 우리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께 제일 콜라겐이 맛있고 싸요. 그래서 우리가 항노화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제품 아직은 또 갈 길이 멀죠. 이 네 가지 카테고리는 유전자부터 볼까요? 예, 유전자 지금 유전자 키트를 통해서 이런 결과지가 나오면 이렇게 화장품 맞춰주는 거예요. 저의 결과지를 보면 색소 침착 아예 파래요. 오늘 좀 얼굴 검은데 검은 데가 표준말이다. 까만데 추석 연휴 사이도 홀 붙여가지고 좀 검해졌는데 저는 금방 하얘집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저는 선크림은 잘 안 발라요, 솔직히. 근데 저한테 색소 침착은 파랗지만 피부 노화하고 피부 탄력은 빨갛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내년에 이제 50살인데 지금은 괜찮잖아요, 보기가.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제 별명이 하얘탈이었어. 얼굴에 주름이 많아서. 그리고 우리 할머니만 보면 왜 우리 할머니는 딴 사람보다 저렇게 주름이 많을까 해서 창피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소개를 안 했었어. 주름이 많았어, 집안이. 근데 유전자를 보니까 주름이 많은 유전자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주름을 없애줄 수 있는 콜라겐을 다량 복용하니까 얼굴이 펴지더라니까요. 사실 이 제품은 저한테는 뭐 우리 그런 얼굴 다림입니다. 얼굴 다림이. 한 달 동안 쓰면 얼굴 펴져요. 좀 과대광고로. 그래서 각자 색소 침착 피부와 피부 탄력의 몇 가지의 경우수를 해서 700가지 타입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유전자 키트를 갖다 주면 이 결과지가 나오면 이 결과지를 통해서 처방전이 나와요. 그 처방전을 우리 직원한테 주면 우리 직원이 화장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화장품 만들 때 이미 있는 화장품을 꼽아가지고 꼽아주는 겁니다. 자기 피부 타입에 맞게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만들어준다. 그 자리에서. 이 기계가 지금 10월 초에 들어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기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이거는 기계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좀 오해했었는데 행사 때 저도 이 기계 보고 조금 그때 처음 봤거든요. 이 기계를. 그래서 내 유전자 정보와 내 얼굴의 현재 상태를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이 기계에 넣으면 이 기계에서 나한테 필요한 원료만 쭉쭉쭉쭉 떨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화장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화장품은 이렇게 만들어도 법으로 허가가 됐어요.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올해 허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내년부터 그 자리에서 나의 화장품과 나의 건강기능식품을 이 기계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이 기계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시 강동구 송파구 문정동에 하나 있지만 이 기계를 우리는 10대, 20대, 100대, 1000대, 2000대를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뿌릴 거예요. 뿌리고 우리는 거기다가 카트리지, 화장품 원료하고 건강기능 원료만 제공하면 얘네가 다 유전자 데이터 다 뽑아가지고 스스로 기계가 다 만드는, 세계 어디서나 사람들 머릿속에 유전자가 맞춤형이 이거구나 이제 알게 된다. 누굴 통해서? 이 세계 사람들이 아미코젠 퍼스픽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맞춤형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박수를. 이거는 제가 평소에 조금 과하게 얘기하는 거짓말 조금 하는데 이건 전혀 팩트만 얘기해요. 팩트만. 우리가 그걸 해낼 겁니다. 해낼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걸로 큰 틈을 못 벌어요. 유전자만으로. 이제 유전자 상품이 지금 3번째 나오죠. 여기 2가지가 있는데 GS, GSI. 이제 개명북이라고 해서 3번째 게 나와요. 이거는 이제 내 유전자 전체 정보가 다 나오는 거예요. 전체 정보가. 뭐 내가 알고 있는 질병 다 나오는 겁니다. 그 결과지 여러분들 잠깐 보여드리면 보신 분들 많지만
내 자식이 화를 잘 내는지, 내 자식이 수학을 잘하는지, 내 자식이 우울증이 강한지, 내 자식이 다른 사람보다 자살 충동이 많은지, 내 자식이 살이 찌면 팔뚝이 찔지 엉덩이에 찔지, 내 자식이 심근경색이 있거나 귀병이 있거나 에이즈 환자하고 섹스를 했을 때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높은지, 내가 한국인으로부터 유래됐는지 일본으로부터 유래됐는지 저처럼 아랍인으로부터 유래됐는지 이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타임즈에 태어난 2018년도에 태어난 아이가 살 수 있는 기대 수명이 187살이래요. 187살. 5년 전에 140살이었는데 5년 만에 40살이 늘었어요. 이제 200세 시대에 우리 자식들은 갑니다. 근데 그 자식들한테 꼭 필요한 건 뭐예요? 자기 책이 필요한 거예요. 내 책. 내 자식의 책을 내 자식한테 선물할 수 있는 부모가 되자. 이거 굉장히 지금은 그럴싸한 얘기일지 몰라도 곧 실현이 됩니다. 그런데 전장유전제를 통해서 약 700페이지나 되는 이 책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세계에서 아직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럼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이 상품이 오래 나옵니다. 오래. 그 공사 강화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 유전자를 보셔야 돼요. 유전자. 그 유전자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유전자는 뭐예요? 선천적인 거예요. 선천적인 거. 그리고 후천적인 건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선천적으로 너무 잘 태어났어. 우리 회사 40명 직원 중에서 유전자 제일 좋은 직원이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층에 가면 최정원 물류팀장이라고 있어요. 응? 그래서 비웃는 거야 지금?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유전자 제일 나쁜 사람 저입니다. 근데 여러분 최정원 제 옆에 세워놔 볼까요? 누가 유전자 좋을 것처럼 보이는지? 그 친구는 26살부터 고혈압약 먹었대요. 지금은 이제 세븐들이 많이 좋아졌지만 우천적인 게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건강은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이 이 선천적 원인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선천적 원인을 그나마 관심이 있는 사람이 사상체질, 내가 뿌리 훔치기 좋은지 잎채소가 좋은지, 또는 내가 빨간 속살 생선이 좋은지 흰 속살 생선이 좋은지. 보통 대한민국 사람의 70%는 뿌리채소가 좋습니다. 네,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잎채소는 몸을 차갑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는 것이 몸을 가장 차갑게 하는 잎채소 중에 하나가 채소지만 오이입니다. 오이. 그래서 오이는 오이 냉국, 그리고 여름에 오이 써줘서 먹는 거예요. 몸에 열을 낮추기 위해서. 근데 내가 냉인인데 오이 자꾸 먹으면 질병에 걸린다는 것이 사상 체질의 이론 아닙니까? 고기 중에서는 돼지고기가 몸을 제일 차갑게 해요. 전 돼지고기 먹으면 설사해요. 왜? 그 사람은 냉인이라서 그래요. 보통 대한민국 사람들은 소고기가 몸에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소고기가 비싸고 몸이 뜨거워서 몸을 낮춰야 되는 서양인들에 가면 돼지고기가 비싼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서양인한테 좋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요즘에 나오는 크릴 오일 같은 거 있죠? 오메가3. 안 됩니다. 그거 몸을 미끌미끌해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세포가 말랑말랑해져서 좋아요. 하지만 몸을 차갑게 만들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해조류나 참기름, 들기름에서 오메가3를 뽑아내야 돼요. 홍화 씨유 들어보셨나요? 그런 거는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그래도 저처럼 좀 아는 차는 사람은 신경을 많이 썼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 그런 게 어딨어. 저 같은 경우는 열대과일, 바나나가 몸에 굉장히 해로운 체질이에요. 저 사상체질 8체질 공부했으니까. 왜냐면 열대과일은 뭐예요? 열대지방 사람들이 막 나무에 올라서 열대과일 딱 따먹는데 집에 갔더니 그다음부터 열이 나. 먹었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안 먹죠. 몸이 차가워져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커피는 뭐예요? 커피. 팥처럼 생겼잖아요. 팥은 몸을 차갑게 하는 가장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팥빙수를 먹는 거예요. 커피 똑같은 겁니다. 커피 자꾸 먹으면 몸에 열이 떨어져서 서양 사람들한테 면역력이 올라가지만 동양 사람들한테는 거의 대부분 면역이 떨어진다. 커피 먹으면 안 걸린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건 뭐예요? 몸을 4개로 나누거나 8개로 나누거나 내 사주팔자에서 5에 5개를 뽑아내는 건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60억 개로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미고전이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직 갈 일이 멀었어요. 이거 고작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지금 DNA 가지고 한번 제가 보면 5% 10%도 안 돼요. 아직 할 일이 많아.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후천적인 원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후천적인 원인. 후천적인 원인. 근데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 여러분들 건강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을 빨리 파악해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 안에 부자가 되지 못하는 원인을 빨리 파악해라.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뭐 이러고 다니는데 여기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원인을 가득 갖고 있어. 부자 절대 안 되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지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기준이 없어집니다. 근데 내 자식이 건강이 나빠질 원인을 먼저 유전자 같은 거나 세븐데이즈로 해결해주면 자식 건강을 키울 수 있는 부모 돼요. 적어도 자식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부모 정도는 돼야지 그 다음에 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네트워크도 자식 내팽겨쳐놓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식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부모 되기, 내 자식 부자가 되는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는 부모 되기입니다. 그래서 이 후천적과 선천적으로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이 정확히 하는데 후천적인 원인은 뭐예요? 건강이 나빠진다는 건 몸이 나빠진다는 거거든요. 몸은 피와 살로 돼 있습니다. 보통 피가 나빠지면 살이 나빠져요. 살이 먼저 나빠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하고 이상하면 조직 검사를 하는데 피 검사인데 피 검사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조직 검사하자는 의사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생각할 것은 피가 나빠지는 원인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GS 할 때 왜 5개 혈압,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게 나올까요? 선천적으로 피를 잘 못 만드는 몸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 몸이라는 것은 별거 없습니다. 머리에서 생각하고 몸에서 피 만드는 일이 다예요. 피를 만드는 일. 그래서 피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좋은 피를 만들려면 좋은 음식, 좋은 물, 좋은 공기,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지 좋은 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나쁜 음식, 나쁜 물, 나쁜 공기,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좋은 피가 되기를 기대하는 게 문제예요. 왜? 나쁜 음식, 나쁜 물, 나쁜 공기, 나쁜 스트레스는 피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피가 공격당하면 우리가 그걸 산화된다고 얘기해요. 산화된다고 얘기해요. 딱딱해진다는 얘기예요. 뇌에서 딱딱해지면 경자를 붙입니다. 뇌경색. 동맥에서 딱딱해지면 경자를 붙입니다. 동맥경화. 심장에서 딱딱해지면 경자를 붙여요. 심근경색. 간에서 딱딱해지면 경자를 붙입니다. 간경화. 경 맞았다는 소리 들어봤죠? 옛날에 경쳤네 이런 소리. 제일 문제는 피가 나빠지면 바로 살이 나빠집니다. 근데 내가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피가 강해. 그러면 살로 옮겨 붙는 거고 내가 유전자 검사했는데 피가 더 빨개서 피에서 문제가 생겨요. 뇌졸중, 뇌경색, 심근경색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러면 일찍 죽는 거예요. GS 유전자 12가지 검사 딱 했는데 내 자식의 피가 다 빨개.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내 자식은 단명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되죠? 일찍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유전자 맞춤형을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엉뚱한 거면 안 돼. 나는 혈당하고 혈압은 멀쩡하다니까요. 저는 콜레스테롤은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콜레스테롤만 집중적으로 파고 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장어, 미꾸라지 이런 거였어요. 근데 우리 박사님들이 제 유전자 딱 보더니 장어, 미꾸라지를 먹으면 저밀도, 나쁜 콜레스테롤이 상승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 5년 전부터 미꾸라지, 장어 잘 안 먹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는데 옛날에 그게 무슨 스태미나에 좋다고 해가지고 저는 또 먹어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뭐예요? 나쁜 음식, 나쁜 물, 나쁜 공기, 스트레스 안 받으면 좋죠. 근데 안 받고 살 수 있어요? 안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산속에 들어가서 공기, 물, 스트레스 안 받아. 왜? 혼자 사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했는데 뭐 셋, 넷 사는 사람 못 봤죠? 셋, 넷 살면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모든 병을 고쳤다고 자기들이 얘기해요. 근데 본인들은 무슨 칙해 먹고 뭐 약초해 먹고 고친 줄 알았는데 뭘 해서 고친 게 아니라 건강이 나빠지고 피가 나빠지는 원인을 제거해서 고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내 피를 나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음식, 나쁜 물, 나쁜 공기,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이것들이 내 피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뭘 가져야 돼요? 방어력을 가져야 돼요. 내 자식한테 그 방어력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아까 얘기 산화된다니까 산화되는 방어력은 앞에 항자를 붙여서 항산화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산화력을 갖기 위해서는 항산화제를 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자연 속에 항산화제가 많은 것이 바로 야채하고 과일 껍질인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엄마 나 야채하고 과일 껍질 싫은데 왜 자꾸 그거 먹으라고 그래? 어떤 엄마는 이렇게 얘기해요. 몰라! 먹으라니까 먹지 뭐 많이 많어. 그런 부모하고 엄마 나는 야채하고 과일 껍질 싫은데 왜 자꾸 그거 먹으라고 그래? 너가 피를 만드는 게 너 몸뚱아리 피를 만드는 공장이래. 음식을 먹으면 쫙 짜가지고 국물은 피가 되고 찌꺼기는 똥이 되는 거래. 그리고 물을 마셔서 피를 만들고 공기를 마셔서 피를 만들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해서 피를 만드는 공장인데 이 공장에 뭘 집어넣었을 때 이게 자꾸 뭘 공격하는데 그걸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야채 과일 껍질 많이 먹어야 되는데더라. 너 평소에 많이 먹어. 얼마나 간단한 10초만 얘기해 줄 수 있잖아. 그 기저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하루에 보통 한 야채 과일을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 예전에 1960년대 50년대 사과 하나 먹었는데 지금 몇 개 먹어야 되는데 70 몇 개 먹어야 되는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야채 과일을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먹어야 되는 거야. 계속 먹어야 돼. 이게 효과가 떨어져서. 근데 그걸 먹느니 이 세븐데이즈를 먹는 겁니다. 한 판을.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한 판을 먹는 게 금액적으로 싸요. 공동구매 형태이기 때문에. 두 번째 편합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효과적이에요. 내가 풀풀이나 피코노젠으로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소나무에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빻아서 먹는 것보다 그걸 이미 다 해놓은 공동구매인 저걸 먹는 게 싸고 편하고 효과적이라서 먹는 거예요. 건강기능식품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세븐데이즈라는 것은 근본적인 나의 몸의 상태, 어쩌면 혈액이겠죠. 피를만 가장 기본이 돼 있는. 그래서 선천적인 원인과 후천적인 원인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안 늙으려고 욕심이 더 생깁니다. 안 늙으려고 해요. 안 늙는 거는 몸에 있는 보세요. 효소라는 뜻이 뭐예요?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에너지를 갖고 태어나는데 80대가 되니까 4%밖에 안 난대 에너지가. 아니 96 다 어디 갔냐고. 다 썼지. 뭐 한 데 써? 피를 만드는 데 쓴 거야. 먹으니까 여기서 그래서 피를 만드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다시 얘기해서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은 일찍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소식하면 오래 산다? 예, 적게 아껴 쓰면 오래 살아요. 그래서 항노화, 안 늙으려면 조금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아메코젠이 새롭게 제시한 얘기는 뭐예요? 많이 먹어도 조금 먹은 사람 상태의 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효소를 다시 집어넣어줬어요. 그것을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이거 되는 사람이에요? 네. 이 효소와 이 없어지는 걸 채워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 형체. 내가 얼굴에 옛날에 100 빵빵했었는데 지금은 쭈글쭈글 20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늙은 대로 살 건지 아니면 뭔가 콜라겐을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빵빵해질 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돼지 껍데기, 닭발 절대 피부로 전환되지 않아요. 왜? 덩치가 커서. 아까 얘기했죠? 머리카락에서 8억 7천분의 1로 쪼갠대요. 500달러 이렇게. 그거 집어넣어서 바로 그냥 혈액 속으로 넣어서 세포 속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 스킨포스 콜라겐을 먹으면 우리 콜라겐이 80분 만에 피에서 검출이 돼요. 트리펩티드 콜라겐을 먹으면 우리 콜라겐이 40분인가요? 30분? 20분? 20분 만에 우리 피에서 검출돼요. 이 피에 녹아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 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싸고 맛있고. 그래서 이 항노화까지 우리가 잘합니다. 유전자, 항산화, 항노화 잘하죠. 특히 우리 콜라겐은 일본 기술 및 원료 이거 좀 시기가 좀 지났다. 지금 할 얘기는 아니에요. 한참 때 했어야지. 왜 이걸 만들어놨어? 이건 아니고. 하여튼 이거를 효소를 또 물로 만들어내는 세계 최초. 누가
어떤 분이 이거 제가 여기에 햄버거 12개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들어있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 2,000원짜리 한 병에 햄버거 12개를 분해할 수 있는 힘을 넣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햄버거 12개 사서 저걸 먹어봤대. 근데 햄버거 12개 안 녹더래. 그래가지고 또 우리 직원들이 항의를 한 거야. 근데 우리 직원이 또 거기다 대고 죄송하다고 얘기했어. 안 녹아서 죄송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지. 내 몸속에서 뭔가 운동을 하는데 햄버거 12개 정도 쓰일 그 효소 양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지. 아 저거를 12개 사면 부으면 저기 녹냐고. 내가 보기엔 그분이 그거 안 해봤고 지 생각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하여튼 햄버거 12개를 분해할 수 있는 에너지가 2,000원짜리 한 병에 들어있다는 거. 자식한테 어떤 걸 먹일 거예요? 먹으면 가벼워집니다. 효소 뭐예요?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피를 만드는 힘. 소화라는 건 뭐예요? 피와 똥을 구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효소수는 뭐예요? 피를 만드는 힘. 이 물을 제가 물의 비밀은 아직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지 말라서 얘기하는데 이 물에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거기다가 물은 뭐예요? 피가 되는 거고 여기 효소는 뭐예요? 피를 만드는 또 힘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한 병에 피를 만들 수 있는 액체와 피를 만들 수 있는 힘을 넣어주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직은 유전자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재정을 확보하지 못해요. 우리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세븐데이즈하고 효소, 콜라겐, 효소소, 또 이런 수치효소 이런 걸로 재정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 재정을 확보한다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기타. 아까 첫 번째 유전자, 두 번째 항노화, 항산화, 세 번째 항노화, 기타, 생활용품하고 화장품. 아직 갈 길은 멀어요. 화장품도 아직 갈 길이 멀고 생활용품 아직 갈 길이 멀은 거 사실입니다. 세 돌 됐어요. 3년 된 회사에서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최고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하여튼 이렇게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대표에서 얘기하는 거 후원 수당 보상 제도라는 게 좋아야 되죠. 회사 좋고 제품 좋고는 보상 제도가 좋아야 돼요. 후원 수당 보상 제도라는 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왜 이 후원 수당 보상 제도라고 쳤을까요? 후원을 많이 하면 수당이 보상된다는 뜻이에요. 남들을 많이 도와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추천이라는 얘기를 안 씁니다. 추천은 소개라는 뜻인데 소개비를 받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상당히 쓰기가 꺼려져요. 우리는 도와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줬더니 내가 보상을 받더라. 후원수당 보상제도의 뜻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후원수당 보상제도는 멀티 매치라고 해서요. 바이너리 구조지만 한쪽이 없어도 한쪽만으로 수입이 될 수 있는 매칭 제도라는 걸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거 놀라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매칭 보너스라는 것을 네트워크로 접목시켜서 가장 오래 운영해 본 사람은 지구에서 제가 1위입니다. 예, 제가 전직 회사 때 그걸 갖고 있어서 그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보다 오래 멀티 매칭을 구현해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제 자랑 같지만 근데 최신 이렇게 웃었어. 이렇게 웃었는데 최신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회사 추천이라는 단어로 후원이라고 써요. 다른 회사 후원이라는 단어를 배치인이라고 씁니다. 사실 아직은 후원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후원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총 보너스는 누군가를 초대하면 초대 보너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팀 커미션과 팀에서 커미션이 발생하면 매칭 보너스를 받게 되고 그리고 매월 실적에서 타이틀 보너스를 이렇게 줍니다. 네 가지 보너스가 가장 큰 건데 제가 오늘 보상제도 얘기는 여기서 자세히 안 합니다. 단 한 달로 수입이 가능하고 본인 포함 실적 이제 5만 씩의 팀 커미션 발생하고 그리고 본인 구매 실적이 내 실적이 내 수당으로 바로 반영돼요. 그리고 기간에 제한이 없고 대서 실적 1대1 차감 이거 2대1 많이 하죠. 나치 모층에서도 매칭 보너스 수령할 수 있고 매칭 보너스를 50, 30, 20 준다는 것은 20까지 이렇게 준다는 것은 발생된 수당을 100% 다 전환시켜 준다는 거예요. 딴 데는 이런 데 있어. 8단계까지 5% 많은 것 같지. 근데 40%밖에 안 주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쓰는 데는 7단계까지 10%, 70%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단계는 3단계밖에 안 해도 50, 30, 20 주는 거는 여기서 커미션 발생한 걸 다 끌어다가 다시 매칭 보너스 100%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칭 보너스가 아주 강합니다. 팀 커미션은 별 강한 편이 아니에요. 팀 커미션이 너무 강하면 기득권이 너무 발생될 수 있어요. 이거는 후원을 많이 하면 줘야 돼도 후원을
도와주는 사람의 수가 늘수면 늘수록 주는 것이 포커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매칭 보너스가 우리 제일 강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세계에서 우리가 매칭 보너스 제일 강할 거예요. 그리고 볼륨만으로 승급이 유지되죠. 아, 이거 좋습니다. 호칭 유지되고 TV 평생 누적됩니다. 호칭과 타이틀 점수가 누적 평생 되는 사람이 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너무 좀 쉽다. 그래서 여러 많은 리더 사님들은 좀 어렵게 해달라. 채찍질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상당히 또 의미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시스템. 이게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네. 이거 오늘 제가 새롭게 하는 거 아시는 분 계세요? 네, 평소 다 해봤는데 안 되네, 시간 내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1번 회사가 있고 2번 제품이 있고 3번 보상제도가 있으면 뭐 할 거냐 이거지. 구슬이 있어도 꿰야 보배가 되는데 꿰는 방법을 이 AP 것들, 이 AP 요새 방송국 것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AP 것들을 잘 활용해서 결과를 내는 방법을 고민하는 시스템이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시스템. 요건 조금 빨리 가볼게요. 우리가 하는 일은 다수가 하는 일이거든요. 개인이 똑똑해가지고 이제 성공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나오고 의사 판사가 별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 아이돌이나 박명수처럼 무한도전 이렇게 이제 옛날에 심연서처럼 혼자 나와서 웃기거나 이주일처럼 혼자 나와서 웃겼는데 이제는 때로 나오는 거예요. 다수의 능력을 활용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거나 내 자식을 성공시키려면 똑똑해지는 것보다 다수를 활용하는 능력이나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는 시대가 반드시 와야 돼요. 그걸 우리는 다시 돈 버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다수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하는 그 중에서 내 일은 뭐냐? 박명수는 유재석하고 하는 일이 틀리죠. 네. 박명수가 유재석이랑 똑같은 일 하려고 하면 무한도전이 돌아갔겠어요? 박명수는 박명수 일이 있고 정준하는 정준하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구 하하 일이 있었고 각자 일이 있었던 거야. 그 일만 해. 전체적인 걸 아우르는 거는 유재석이 다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뭐냐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다수가 하는 일이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늘은 좀 빨리 가볼게요. 그 초대를 하면 저 같은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떠들고요. 떠들고 나면 그 사람을 데리고 오고 뭔가 결정을 시켜요. 꼭 매출을 끊는다는 것보다 제가 결정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다음 시스템에 연결한다는 단어예요. 오늘 커뮤니티 들어봤지? 1박 2일 가자. 오늘 커뮤니티 원데이 와라. 이게 그것도 결정이에요. 꼭 카드를 달라고 그런 것만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결정을 하면 그 사람은 계속 후속 조치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결정을 시키는 건 리더가 하는 일이에요. 후속 조치 리더가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 초대만 하면 됩니다. 초대만 하면 되는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초대는 첫 번째, 초대 명단과 초대 도구와 초대 장소 세 가지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막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명단이 가장 초대 도구는 아미커즈 퍼스픽의 유전자는 굉장히 강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단하고 장소가 확실해야 되는데 도구는 이런 거예요. 유전자, 세븐데이즈, 효소, 숙취효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명확해야 돼요. 나머지는 회사가 다 해주니까 이 명단하고 장소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대 장소는 보통 테이블 미팅, 조그만 미팅에 데리고 오는 방법하고 초대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 세미나, 조금 지역에서 하는 세미나. 그리고 이 커뮤니티는 지역 세미나 일종의 원데이. 이제 원데이를 하시죠. 그리고 1박 2일. 그리고 회사 시스템을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이런 거를 내가 이거를 내가 진행할 필요는 없고 이런 데 누군가를 데리고 오기만 하면 돼요.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성공한다는 뜻은요. 네트워크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깨닫는다는 뜻은요. 성공하려면 성공하는 방법을 깨달으면 성공하기 훨씬 쉬워져요. 그러면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에서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네트워크 사업으로 성공할 방법을 깨닫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물론 네트워크 사업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모르고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네트워크를 딱 할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하는 방법을 깨닫는 순간 성공하는 확률이 훨씬 높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건 뭐냐? 그건 바로 초대하는 방법입니다. 초대하는 방법만 깨달으면 네트워크에서 거의 성공해요. 근데 지역 세미나에 초대하고 원데이에 초대하고 1박 2일에 초대하고 회사 시스템에 초대하는 거는 그냥 초대하면 돼. 근데 테이블 미팅은 초대해놓고
자기가 조금 무슨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테이블 미팅하는 방법입니다. 초대해놓고 테이블 미팅하는 그것을 우리가 네트워크 성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회사는 회사 제품, 보상제도, 마케팅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여기 필요한 거죠. 시간이 이게 좀 이렇게 길어지는구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갈 텐데 초대할 도구를 좀 익힐 필요가 있는데 아미코젠의 가장 강력한 초대할 도구는 DNA입니다. 효소, 수수효소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콜라겐이나 세븐데이즈를 하는 분들인데 제가 보기엔 DNA로 초대하는 게 가장 좋아요. 초대할 도구를 내가 익힌 다음에 기본적으로 조금 익혀야 돼요. 테이블 미팅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초대할 명단을 만들어서 장소를 선택한 거예요. 어디에다 내가 초대를 할지. 가장 횟수가 많은데 초대하는 경우가 내가 재정적으로 가장 유리해져요. 그럼 우리가 회사 시스템의 1박이나 원데이나 지역 세미나의 횟수가 많을까요? 작은 미팅의 횟수가 많을까요? 작은 미팅의 횟수가 많죠. 그러니까 작은 미팅에 자꾸 초대하는 것이 사업적으로 제일 유리합니다. 왜? 원데이는 한 달에 한 번 기다려야 돼. 작은 미팅을 하루에도 3번, 4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작은 미팅을 주최하고 거기 초대만 넣으면 되는 거죠. 회사 시스템은 이렇게 지금 6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사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고요. 내일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시스템, 방법에 대한 것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내일 1시부터 5시까지. 초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작은 테이블 미팅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 실패하지 않는 테이블 미팅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 실패하지 않는 초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이렇게 네트워크를 한 지가 지금 올해 22년째입니다. 이 전에서까지 하면. 그러니까 제 노하우와 또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론을 가지고 내일 한 5시간 정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4시간인가요? 네. 4시간 진행하고요. 한 번은 원데이, 한 번은 1박 2일 이렇게 진행합니다. 내용은 원데이 때나 1박 2일 때나 이제 비슷하지만 1박 2일 때는 조금 심화해. 기본적인 틀은 좋습니다. 그래서 원데이를 참석하실 분들은 원데이 참석하셔도 되고 1박 2일 참석하실 1박 2일 참석을 조금 심화적으로 해보고 싶다면 1박 2일 오시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거의 시간을 딱 1시간, 이거 50분에 끝났는데 60분 걸리네요. 맞춰봤습니다. 여러분들 아미코젠 퍼스픽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비전은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지만 어제와 똑같은 일을 오늘 하거나 남들이 똑같은 일을 내가 해서 성공하려고 막 성공하겠다는 기대를 갖는 것은 정신적 초기증사라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데 제일 무서운 것은 새로운 것이 안 될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아미코젠 퍼스픽이 선택한 새로운 것이라는 건요, 안 될 수가 없는 거고 우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라는 것은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거대해질 겁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타이밍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집중하셔가지고 반복하고 좀 단순화하고 복제한다면 누구나, 또 내가 작은 미팅부터 시스템을 주관한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좀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